건강을 위해서 밥 지을 때 넣어 먹으면 좋은 녹색의 완두콩. 밥에 넣어 먹으면 달달한 맛도 있어 밥맛을 한층 더 높여주는데요. 이 완두콩이 당뇨병에도 좋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대체 완두콩에는 어떤 효능들이 있기에 당뇨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일까요? 당뇨병이 있는데 완두콩을 밥에 넣어도 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당뇨병 환자는 먹어야 할 음식, 조심해야 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으로 나누어 엄격하게 통제를 하면서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당뇨 식단을 도울 수 있는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콩인데요. 먼저 콩류는 혈당지수 GI가 낮아 당뇨병 식단에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혈당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콩류 중에 완두콩은 유독 달달한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몇몇 분들은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 완두콩이 좋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완두콩의 영양소를 보면 완두콩 150g, 약 2분의 1컵 정도의 양에는 섬유질이 8g, 단백질 8g, 비타민 A 일일 기준 섭취량의 35%, 비타민 K 22%, 망간 20%, 비타민 B1 15%, 비타민 C 12%, 엽산 10% 등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완두콩은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한데요. 완두콩이 특별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채소에는 단백질이 소량 들어있는 반면 완두콩은 단백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폴리페놀 항산화제도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연구에 따르면 심장병 및 암과 같은 일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콩류 가운데 완두콩은 섬유질이 풍부하고 대두 다음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전구체인 베타카로틴은 콩류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뇨 식단의 포함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GI와 GL 지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완두콩이 당뇨병 혈당 관리에 좋은 식품인 이유는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기 때문입니다. 먼저 혈당 지수를 살펴보면 낮은 혈당 지수에 속하는 GI 47이고 완두콩 100g, 약 3분의 1컵의 양을 먹었을 때의 혈당 부하 지수는 GL5로 낮아 당뇨병 환자에게 친화적인 식품이 됩니다. 완두콩에는 혈당 관리에 좋은 저항성 전분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아 섬유질과 비슷한 역할을 해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혈당 지수와 혈당 부하 지수가 낮다고는 하지만 완두콩에도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량 섭취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 섭취량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2분의 1컵,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건 역시도 한 번에 다 먹는 양이 아닌 여러 번으로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두콩이 당뇨병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당뇨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완두콩 100g에는 80칼로리만 들어있는데요. 과체중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저칼로리 식품은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식품이 됩니다. 당뇨병 환자의 체중 증가는 혈당 수치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과체중인 당뇨병 환자는 체중 감량을 꼭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칼륨이 풍부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칼륨 결핍은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완두콩에는 100g당 244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혈압 유지와 심혈관 질환 예방 등 당뇨 합병증 예방에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당뇨병성 신증이 있다면 다량 섭취는 피하고 자신의 건강에 맞는 칼륨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은데요. 근육의 양과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조절이 힘들어져 당뇨병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과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식사에 완두콩을 포함시킨다면 이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다량의 섬유질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을 잡아 제거해주기 때문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당뇨 합병증인 심장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감소에 좋습니다. 당뇨병 및 여러 만성질환은 과도한 염증 발생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완두콩에는 카테킨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있어서 인체 염증 감소와 독소 제거에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경 후 여성에게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완경 이야기를 해서 뭔가 싶을 텐데요. 완경 이후 여성들은 탄수화물 섭취 시 더 급격하게 혈당이 상승하는 것으로 연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 좋은 탄수화물, 고단백, 고섬유질 식품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두콩은 여성 호르몬과 성분이 유사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여성의 완경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골다공증을 감소시키며 유방암 예방,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K도 풍부해서 완경으로 인한 뼈 손실과 골다공증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지금까지 당뇨병에 좋은 효능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완두콩은 생으로 드시면 좋지 않습니다. 청산 배당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생으로 먹게 되면 복통이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가열을 하면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익혀 드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익힐 때는 삶는 것보다 찌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찌게 되면 수용성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완두콩 역시 영양소가 풍부한 껍질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완두콩 제철인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완두콩을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껍질째 드실 때는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요. 잔류농약 제거를 위해서 식초나 베이킹 소다를 이용해 꼼꼼하게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제철 시기가 아닐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 한국인이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인 밥 지을 때 넣는 것입니다. 완두콩은 항산화제와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해서 밥에 넣어 매일 섭취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철 시기 때 구했다가 냉동 보관해 드셔도 좋고 시중에 냉동으로 유통되는 완두콩이 있으니 구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현미밥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현미는 탄수화물이 적고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현미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이 바로 완두콩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현미의 단점을 완두콩이 보완해 줌으로써 영양소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특히 신진대사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현미밥을 드시는 분이라면 꼭 완두콩을 넣어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과 인이 풍부한 현미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완두콩은 항산화제와 단백질, 섬유질이 풍부해서 잡곡밥에 넣어 매일 섭취를 한다면 당뇨병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완두콩에도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고 일반적으로 하루 150g 이하로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밝혔듯이 완두콩에도 칼륨이 풍부해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